네, 2022년 1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녹음을 MBC가 공개하느냐 마느냐 갖고 시끄러웠습니다. 오늘의 제목, 윤석열 부인 녹음 공개 허용해봐라. 겁내지 말고. 부제, 남이 해준 취재 방영하려는 MBC에 침묵하는 대한민국의 언론학자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가 국민의힘이 이 김건희 씨하고 서울의 소리의 촬영 담당 기자라고 하던가요? 그 두 사람이 나눈 녹취록을 공개하겠다. 그 녹취록을 방영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국민의힘이 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인용, 그래 일부는 방송하지 말라, 나머지는 방송하라, 이렇게 판결을,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것들을 방영하지 말라 그랬나?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지금 김건희 씨는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과 관련해서 투자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방영하지 마라. 왜? 이 양반이 이걸로 수사 내지는 뭐 조사를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발언한 걸 가지고 상대방 측이 악용할 수 있다. 이 김건희 씨도 형사 절차상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는데, 자기 불리한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니까 하지 마라 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씨가 이 서울의 소리 촬영 기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라든지 기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론사 기자들에서 불만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발언을 굳이 방영해봐 하는 거는 그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나오게, 이제 김건희 씨의 원래 이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 무조건 불법이죠. 근데 이분의 거를 공개해도 좋다는 거는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 공인이기 때문인데, 지금 김건희 씨가 이 언론사 사람들 등등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거는 이거 듣고 나서 유권자들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때 이 자기 개인 문제 가지고 기자들한테 불만을 표현한 건데, 그것이 김건희 씨가 공인 김건희 씨를 검증하는 그런 적절한 수단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공개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일상 사건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가 얘기를 했죠. 일상 사건, 일반인들과 일반적인 대화에서 할 수 있는 뭐 자기 싫은 것들에 대한 포함한 것, 이것도 공인 김건희를 판단하는 데는 전혀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 사적인 거니까 공개하지 말라. 그럼 나머지는 뭐 해도 좋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법원은 국민의힘이 이 전화대화 녹음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 뭐 서울의 소리의 기자가 전화를 해서 김건희 씨는 그냥 사적인 대화인 줄 알고 대화를 했는데 그걸 녹음했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분은 공인이니까 이 정도는 공개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그의 정치적 견해 등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고 하니 뭐 이렇게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MBC가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김건희 씨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으니 알아야 되니까 공개해도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뭐 등등입니다. 이 판결문을 조금 봤어요. 보면서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줬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인정해 주면은 진짜 저 자신 있게 취재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이 문재인 씨 사진이 이게 마구 돌아다녔는데, 인터넷에. 그동안 대통령 포스터처럼, 선거 포스터처럼 기호일까지 붙여가지고 뭐 쓰지 말라는 아무 표시도 없고, 모르고 쓴 걸 가지고 소송이 날라와서 애를 먹이고, 제가 항우연과 관련해서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실패가 두려워 발사를 연기했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정부 공식 발표가 사고의 위험성과 뭐가 위험성이 있어 연기했다라고 나왔는데,
그게 틀렸다고, 문구가 다르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걸 보면서 내가 뒤집어졌었거든요. 물론 2심에서는 다 거꾸로 제가 가게 했지만. 그렇게 좁게 해석을 하는 언론 자료가 하게 되면 기자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죠. 매번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번 서부법원처럼 해주면 진짜 취재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또 하나의 불만은 제가 별도의 챕터로 잡아놨던 게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인데 이동재 기자를 기소하고 구속할 때는 이렇게 언론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었죠. 분명히 이동재 기자는 공익을 위해서 인베스트 코리아던가요? 그 사람이 유시민하고 어떤 관계냐라고 유시민 당연히 공인이죠.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니까. 취재했는데 그거를 기소를 했었죠. 결국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이렇게만 판결해 준다면 기자들은 이 정권의 비리 많이 밝힐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 보도가 제가 서울의 소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참 웃기는 게 오마이뉴스라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1월 12일 이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 기자가 6개월 동안 김건희 씨와 전화 통화를 했다. 도합 7시간 45분을 녹음했는데 그걸 MBC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16일 날 오후 8시 20분에 방영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니 MBC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매체가 취재를 했으면 자기네가 보도를 하면 되지. 왜 MBC 스트레이트란 프로그램에 보도를 하는 것도 웃기고요. 그쪽 통해서 하는 것도 웃기고 이거를 오마이뉴스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알려주는 건 또 뭡니까? MBC 스스로가 자기도 방송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8월 16일 언제 이런 방송 합니다. 꽝꽝꽝 때리면 되죠.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훨씬 큽니다. 제 얘기를 할까요? 저에 대해서 따라다니는 큰 특종 중에 하나가 수지킴 사건인데 수지킴 사건은 제가 취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SBS가 그걸 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걸 다루면서 자기네 취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 방송 사이트로 수지킴 사건을 하겠다고 3번, 며칠 때리니까 막 그날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섰을 때는 많이 안 봤는데. MBC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보도하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는 자기네가 방영하면 되지 왜 MBC에 갖다죠? 6개월 전이면 언제입니까?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 30날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에 들어갔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쭉 커나오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직전 그 무렵부터 10여 차례 통화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계속 이 사건을 보면서 김건희 씨가 무슨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관심만 가는데 아니 서울의 소리란 건 도대체 어떤 매체길래 제가 옛날에 이거 다른 사건입니다. 그 장준하 선생이라고 박정희 정권 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 등산을 하다가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후에 한참 지나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장준하 선생은 실족사한 게 아니라 타살됐다 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저도 한번 따라가 봤죠. 그래서 SBS가 취재한 현장 다 따라가면서 그때 마네킹을 폭포에서 떨어뜨리고 했는데 제가 많은 걸 확인했지만 가장 놀랐던 거는 TV에서 비춰지는 그 폭포 거기에 떨어졌다가 하는 지점이라고 해서 보여줬고 거기에서 마네킹까지 굴려서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타살이다 이런 식으로 갔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신 폭포하고 마네킹을 굴린 폭포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준하 선생이 그 폭포를 걸어 내려왔다 그랬는데 내려왔다가 같이 갔던 분이 걸어 내려왔다 그랬는데 피해서 내려왔다. 제가 직접 올라갔다가 직접 내려왔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 그때 이 취재를 할 때 제 1년 선배하고 같이 취재를 했는데 이 기자들의 취재 욕심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때 그 선배는 이 취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려운 거 왜 시켰어 하고 투덜투덜대면서 그 앞에 있었던 한 3, 4일 동안 취재를 안 했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죠. 근데 딱 현장 가서 보고 나니까 둘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취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선배가 저보고 야, 너 취재한 노트 내놔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더니 내가 쓸 거야 그러길래 그날 대판 싸웠어요. 내가 취재한 걸 널 왜 좋아하고 결국 뺏겼지만 나 아직도 지금 그 양반 보면 그 생각이 나서 한 방 먹이고 싶어요. 그 정도로 기자들이 취재 의혹에 취재 덩어리들인데 자기 취재한 거를 MBC 왜 갖다 줘? 나는 지금 되게 웃기는 언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딱 또 드는 게 개인적으로 드는 게 공작입니다. 자기가 하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남을 쓰는 겁니다. 그 남도 거기 참여해 주는 것도 일종의 공작이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저는 이런 사태,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뭐 인터넷 매체인지 뭔지 보도 자기네가 취재한 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제대로 안 하고 MBC에 주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각 신방과 언론홍보대학원, 대학원의 학부에 교수들 많은데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요. 진실 여부를 떠나서 취재 방법에 대해서 뭐 이따위 하는 언론이 다 어딨어. MBC 바보 아니야? 그것도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사인데 왜 거지처럼 남이 한 걸 받아먹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가처분을 거니까 법원은 나름대로 소식껏 판단해 줬어요. 근데 모든 업계에는 이 법원이 들어와서 판단하기 이전에 그 업계의 기존, 업계의 윤리가 있습니다. 사업 윤리라는 게 있는데 언론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왜 언론사들이 그 많이 경쟁합니까? 내가 취재해서 내가 쓰기 위한 거잖아요. 내가 책임질 거고. 내가 취재한 걸 왜 남을 줘?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내가 열심히 취재한 거 죽어도 안 실어주길래 다른 매체 쓰라고 줘본 적은 있어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지. 근데 서울의 소리가 방송 못하도록 누가 압력 넣은 사람도 없는데 MBC를 왜 줘? 이런 건 공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작 부분에 대해서 언론학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게 되게 웃깁니다. 우리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외정 때 어느 누구도 어떻게 맞서지 못할 때 일본 놈한테 굽힌 적 있죠. 그걸 갖고 그렇게 욕을 해대는데 왜 정작 이렇게 가장 취재의 ABC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냐 이겁니다. 대한민국 언론학자들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울의 소리란 친구들은 탐사보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동의 안 합니다. 탐사보도, 영어로는 investigative reporting이라고 그러죠. investigative 하면 경찰에서는 수사, 탐사라고 번역합니다. 탐사보도. 기자가 수사권이 없지만 본인이 막 따라 들어가서 범인은 너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여러 번 써봤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지킴 사건이 대표적인데 아무도 모르는 사건을 저 혼자 찾아 들어가서 수지킴은 누가 죽였다. 물론 확정적으로 쓰게 되면은 제가 사법권이 없으니까 못했지만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병헌 씨 다 아시죠? 세월호 사건 때. 그 사람이 거슬러 올라가면 1986년인가 7년인가에 오대양 사건하고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오대양 사건이 87년인가 터지고 90년에 또 터집니다. 90년 오대양 때 들어가서 유병헌은 오대양과 상관이 없다. 유병헌은 과연 그렇게 악질인가를 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저 눈도 깜짝 안 했어요. 이게 기자가 결론 내리는 겁니다. 결국은 유병헌 씨는 유죄를 받았고 유죄를 때린 판사 검사하고 제가 기사로 많이 싸웠습니다. 이런 게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 제기입니다. 저 아주 어린 기자 시절에 지금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안기부는 하늘같이 무서웠는데 안기부 2차장 그분의 경력과 국적 이걸 써가지고 국정원 2차장을 사표 쓰게 만들었습니다. YS 정권 초기 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준하 사건도 다시 취재해서 뒤집었고 그때 SBS 그걸 하시다가 꼼짝을 못했어요 저희한테.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최정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조사받다가 사망하셨는데 그래서 중앙정보에서 죽였니 안 그랬니 그러는데 저는 그때 직접 수사했던 중정수사관을 만나서 짱시간 인터뷰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중정이 죽인 게 아니다. 이 기사 쓰고 나서 굉장히 욕을 먹었지만 좀 아직도 살아남아 있고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보고 내가 취재한 건데 가장 정확하지. 이렇게 해서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가 있고 본인이 쭉 들어서 이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참 기자를 열심히 할 때 DJ 정권 끝날 땐가 전화가 왔어요. 김대중 씨의 뭐라 그래야 되나 숨겨놓은 딸이 있다. 누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참 수지킴 사건으로 뭐 많이 쓸 때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당신이 밝히지 왜 나한테 하라 그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느낌이 딱 그랬어요. 이거는 뭔가 의도로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검증을 들어갔죠. 그랬더니 끊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DJ 딸에 대해서 다른 매체가 보도했는데 뭐 쏘쏘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엔 또 YS에 숨겨놓은 딸도 나왔는데 쏘쏘하게 지나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내가 스스로 인지에 들어간 사건, 내가 판단한 사건이 아닌 누가 자꾸 해봐라 하는 경우에는 뒤에 뭔가 음모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려들지 않으려고 애썼죠. 제 중년 기자 때 어떤 선배가 누가 남녀관계가 어땠다 조사하라 그러는데 조사했어요. 하다가 나 못 쓰겠다 그랬습니다. 왜? 이건 의도가 있는 거거든. 나 이 덫에 안 걸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손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던져주는 거에는 함정이 있는데 거기에 걸리면 기자는 바보입니다.
인베스티게이트 디폴트를 자기 스스로 해서 자기 결론을 내리고 자기가 문제를 갖고 들어가서 그걸 폭로를 하는 건 좋은데 누가 이렇게 전해준 것 갖고 따라가서 한다? 이건 바보짓인데 지금 MBC는 서울의 소리가 다 취재한 거를 녹음까지 갖다 주니까 지금 방송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말려드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우리 기자들과 또 다르게 혼동되는 게 파파라치가 있어요. 파파라치.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이비 기자라고 해도 되죠. 이 파파라치 사건으로 가장 유명했던 거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 90년대에 이탈리아하고 지금 프랑스 사이에 모나코라고 하는 조그만 공국이 있죠.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서울의 한 개 구 정도도 안 되는 작은 면적일 겁니다. 거기에 스테파니 공주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레이스 켈리, 굉장히 유명한 여자 배우였죠. 근데 이 스테파니가 17살 때 어머니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그 사고가 있으면 스테파니가 뭐 정신적인 공황을 겪었다 그러죠. 그리고 스테파니가 많은 이 사건을 만듭니다. 어떤 사건을 만드는가 하면 자기의 경호원하고 그 경호원도 유부남이었을 거예요. 러브어페에 빠져갖고 결혼을 하죠. 애를 셋을 낳고 또 헤어집니다. 그때쯤은 이 경호원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복잡해지죠. 그래서 세 번째로 난 자식은 아버지가 누구냐가 문제가 됐었는데 왜냐하면 그때쯤은 또 이 스테파니 공주는 동물원에서 그 사육사하고 또 연애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 사람은 나중에 누구랑 또 사는가 하면 스테파니 서커스를 하시는 분하고 또 삽니다. 또 이혼합니다. 스테파니가 가서 굉장히 화제를 끌었어요. 그때 제가 한참 뭐 이런 외국 잡지는 뭐 하나 봤는데 파리마치 같은 게 이제 스테파니 따라다니면서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을 막 칼라로 올리고 그래서 재미는 있습니다. 그걸 봤었는데 보게 되면은 막 뭐 이렇게 숲속에서 좀 급하면 좀 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찍어서 보도하길래 야 서양 언론은 이러나? 근데 그런 것들이 파리마치는 실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프랑스의 정통 언론에서는 안 다룹니다. 또 일본도 옛날에 보면 그게 무슨 잡지였더라? 포커스라고 하는 잡지가 보게 되면은 뭐 연예인들 막 장거리 망원경으로 찍어갖고 뭐 하는데 그냥 그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대중 가십을 올리는 파파라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통 언론에서는 안 다룹니다. 그러한 정통 언론도요, 가끔은 다룰 수가 있어요. 워낙 쇼킹한 것들은 다룰 수 있죠. 그러나 그건 가십난, 요즘은 그게 있나? 옛날에는 뭐 동아일보에서는 휴지통이라 그랬고 조선일보에서는 색연필이라 그랬는데 그런 가십난의 정도씩 요만하게 다루는 거지 크게 안 다루는데 이걸 크게 다룬다는 게 되게 웃기는 거죠. 지금 김건희 씨가 기자하고 10차례 통화했겠죠. 녹음됐다니까 본인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올까요? 물론 이제 감정이 섞인 얘기는 나오겠지만 그래도 타인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가렸을 겁니다. 그래봐야 토픽감인데 이거를 크게 보도하겠다고 MBC가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사전 예고를 한다? 코미디죠. 좋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예비 후보의 부인이라 공인이다. 그런 주장은 성립이 되니까 그 부인에 대한 보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도 내용이 가십 수준의 것이라면은 MBC는 망신되는 거죠. 망신을 안 주는 우리 언론학자를 또 웃기게 되는 거죠. 저는 참고로 이번 판결문 조금 봤습니다. 뭐뭐뭐 방영하지 말고 뭐뭐뭐 하지 말라. 또 MBC 스스로가 자기가 부끄러워서 문제될까 봐 못하겠다는 것도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방영해봐야 별 내용 없습니다. 그럼 이걸 딱 보면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판결문을 봤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왜 이거를 미리 예고를 해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시끄럽게 했느냐. 지금 이병철 씨가 변사를 했죠. 이재명 씨 재판에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의문사를 했기에 덮기 위한 걸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미리 툭 던져놓으면은 국민의힘이 뭐라고 할 테니까 법적인 판결을 나오는 걸 봐서 안전하게 가려는 것으로 보이고 예고도 하는 효과가 있고 그런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그렇다면 장사 속이죠. 그래서 서울의 소리는 이걸 왜 줬나? 아주 굉장히 수상하죠 이거는. 근데 MBC란 매체가 지난번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이 자기 소개서에 우리 아버지가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당신의 회사를 잘 하도록 해주겠습니다. 썼다. 그런 자기 소개서를 공개했죠.
그런 거 있는지 누가 합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 상당히 은밀한 걸 턱 공개한 거 보게 되면, 그래놓고는 이제 김건희 씨 이력서 터트리고 막 한참 시끄러워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하고 봤는데, 우리가 기자할 때 제일 듣기 싫었던 게 정부를 위해서 뛰는 관제 언론, 어용 언론, 이 소리 기자가 안 들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제 친구 중에도 제가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 있었기 때문에 저보고 똥선일보, 똥아일보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그 친구한테 크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어용 소리 안 들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어용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련, 기자협회, 민원련, 한번 당신 생각해 보시라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공작이란 거를, 제가 이제 공작이란 책도 쓰고, 정보기관에 관심이 많아서 국가정보학의 한 챕터도 제가 공작 파트는 썼는데, 이 공작은요,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도 합니다. 경찰도 수사할 때 공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자들도 합니다. 좌파들도 하고요. 좌파들이 진짜 많이 합니다. 이렇게 파놓고 합니다. 함정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원하는 답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윤석열 씨가 2019년 가을에 7월인가 검찰총장이 됐죠.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을 위해 헌신할 줄 알았는데 조국 사건을 수사하게 하면서 반문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리고 해가 밖에서 1월 31일 세계일보 창간 31주년 여론조사에서 세계일보가 처음으로 윤석열을 집어넣어서 대선 조사를 해보니까 야권 1위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1, 2위를 다투면서 이 사람이 달리게 되죠. 제 기억으로는 그해 4월 달에 오마이뉴스에서 도 여론조사할 때 윤석열을 집어서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때 4월 4.15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잖아요. 그럼 여당에서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는데 윤석열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가라는 거를 언론에 있는 사람은 언론에 있는 사람대로, 공작기관은 공작기관대로, 여권에 있는 여권 사람들은 준비를 했겠죠. 계속 여론조사를 해가면서 윤석열이 야권에서 1위로 나오니까 하면서 하는 거죠. 윤석열 씨는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씨의 지금 약점은 그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 저 같은 기자들이 저 사람은 문재인의 개일지 모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일단 무슨 자료가 있는 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쓰기도 전에 본인이 변하니까 하다가 그럼 이 자료는 여권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막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가 나오나. 근데 아직까지는 별게 없습니다. 김건희 씨 얘기가 주로 나왔는데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녹음 갖고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해놓고 서울의 소리가 어떤 매체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화면이 서울의 소리 메인 페이지입니다. 글씨체부터 상당히 흥미롭죠. 누구 글씨체로 보입니까? 그리고 종전선언 하자고 주장하는 매체군요. 두 번째 화면 이겁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그러는데, 전쟁이냐 평화냐? 그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 할 수도 있는 거지. 굴복이냐? 그걸 물어야지. 이게 어떤 매체인지 짐작하시죠? 그 다음에 김건희 씨 취재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네가 방영하면 되지, 안 합니다. 그리고 MBC한테 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화면 보세요. 국힘 사람들이 MBC에 점거할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보도를 올려놨습니다. 이 덫을 쳐놓고 기다리는 느낌이 들죠. 공작이라는 느낌도 들고. 이 취재는요, 취재와 보도는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데스크입니다. 데스크들은 속지 말고 오버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본인이 책임지고 됩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어제 북한 심포에 캐도 원전 지을 때 노동자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고 한 적이 말씀드리기 있는데, 그거 말고도 탈북자가 북한에 들어가서 배꼽에 이렇게 카메라 붙이고 다니면서 쭉 찍어 온 사진을, 그때 대한민국에서 보내준 쌀이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걸 찍어 갖고 왔었어요. 그걸 공개했었어요. 일본 언론에도 제공해줬고. 그러나 그 취재원이 누군지는 지금도 말 안 합니다. 그래야 내가 책임을 지고 취재원도 보호하는 건데, 내가 이걸 남을 주고 남이 보도하게 되면 취재원이 공개됩니다. 취재의 ABC인데, 어떻게 MBC는 서울의 소리가 한 거를 자기네가 받아서 봉영하고, 서울의 소리는 그걸 MBC를 왜 줍니까? 지금 이 찍은 기자가 누군지는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MBC가 웃기는 게, 아까는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의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아무도
다른 언론이 모르는 걸 보도했는데 요즘에는 그 아까 이병철 씨 변사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잖아요.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폭로했던 사람인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안 하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희한한 언론이죠. 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씨 측이 대해야 될 거는 MBC 맘대로 보도하게 해봐. 한번 배심 좋게 한번 나가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별거 없습니다. 나를 홀랑벗겨서 해도 뭐 어떻게 못할 거예요. 그 정도 배심 없으면 대한민국 대통령 하지도 말아야 되고. 국민들이 어차피 윤석열 씨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 그랬잖아요. 맡겨보겠다 그랬잖아요. 국민들이 싫어하면은 대통령 못 되는 겁니다. 대통령 김건희 씨도 부인 못하는 거, 영부인 못하는 거고. 던져버리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이 못나서 거기에 속아서 윤석열, 김건희 안 돼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거 막는다고 대통령 될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윤석열 씨도 뭐 저랑 뭐가 달라요. 이전까지만 해도 술 먹고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정재영의 넓은 바다 향수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뭐 그런 똑같은 사람이었죠. 검사로서는 뭐 힘 좀 썼는지 모르지만 그 외의 부분은 뭐 별 관심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산도 없잖아요. 다 술 먹고 썼으니까. 그러니까 샴프로에 나가서 이재명 씨는 주식에 대해서 뭐 자기 작정까지 했다 그러는데 자기 봉급받은 거 외에는 일치 안 쳐다봤으니까 재산도 없잖아요. 주식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단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국민이 선택하는 거지 뭘 감추고 치장해서 공개합니까? 지난 1월 1일 윤석열 씨는 국민들 앞에 큰 절을 하면서 국민들 믿고 가보겠다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오만은 곧 독약이란 걸 알게 됐다. 살아있는 권력과 막상 그 강단으로 뭐 법치와 공정을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이걸 국민이 선택하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나중에 속았다 그러지 말고 국민들 보십시오. 국민들이 보고 나면요 집단지성이 있어서 이거였어? 그걸 안 되겠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겁니다. 국민에게 맡겨보시고요. 우리도 한번 보죠 뭐가 있나. 그리고 MBC란 매체, 서울의 소리란 매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흥분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목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